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손녀 돌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까봐 걱정되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각종 질병을 보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젊은 시절에 빈혈로 많이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철분 관리에는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죠.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지내면서 더욱 건강관리에 열심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딸 은정이는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 성민이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정이에게는 올해 13살 된 딸, 제 손녀 지우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제 삶의 활력소예요. 제가 건강관리를 위해 특히 신경 쓰고 있던 것이 바로 녹차였어요. 몇 년 전부터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녹차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암도 예방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나이가 되면 활성산소 때문에 몸이 빨리 늙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녹차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녹차를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하루에 3잔씩은 꼭 마셨죠. 특히 식사 후에 마시는 녹차는 소화도 돋고 입안도 개운해져서 정말 좋았어요. 간호사 시절 동료들과도 녹차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며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녹차 마시기를 적극 권했어요. 손녀 지우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가 녹차 우리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정말 건강을 잘 챙기신다고 감탄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간호사로 평생을 살면서 쌓은 건강 지식으로 제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심했죠. 거울을 보니 얼굴도 예전보다 창백해 보이고 손톱도 약해져서 자주 부러졌어요. 처음에는 갱년기 이후에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지우가 놀러 왔을 때도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얀지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에 갔어요. 후배 간호사들이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라고 반가워하면서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9.5였어요. 정상 범위가 12 이상인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중등도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빈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한 경우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제 나이에 빈혈이 있으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뼈도 약해질 수 있어요. 내과 주치의 선생님이 자세한 문진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약물 복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특별히 마시는 차나 음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특히 몸에 좋다는 녹차를 매일 3잔씩 마시고 있고요. 식사도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시더라고요. 녹차를 언제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식사 후에 마셔요. 소화에도 좋다고 해서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원인을 알겠네요. 녹차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드시면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아무리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로 35년을 일했으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커피에도 탄닌이나 카페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식사 전후 1시간 이내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마시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에 빈혈로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20살 때부터 30살까지 빈혈 때문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당시에는 원인을 모르고 철분제만 계속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식사 후에 차를 자주 마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착잡했어요.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요. 특히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더욱 자책이 됐어요. 환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죠. 집에 와서 바로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빈혈이라니요? 그런데 녹차가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은정이도 저를 따라서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손녀 지우에게도 얘기했더니 할머니, 학교 급식 시간에도 선생님이 식사 후에는 우유를 마시라고 하시는데 차는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에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특히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은데 탄닌이 있으면 더욱 흡수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녹차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마시던 홍차, 우롱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커피도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후에 가끔 커피도 마셨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녹차 마시는 것을 중단했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대신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대로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많은 음료를 마시기로 했어요.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 아니면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식습관도 바꿨어요. 시금치, 미역, 굴, 간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먹었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높다고 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철분제도 성실히 복용했어요. 단 철분제도 녹차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물과 함께 식간에 먹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35년간 마시던 녹차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입맛도 없었어요. 특히 식사 후에 차 한 잔 마시는 게 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허무했죠. 하지만 2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올라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색도 좀 더 건강해 보였고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11.2로 올라갔어요. 아직 정상 범위에는 못 미치지만 분명히 개선된 거죠.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6개월 후에는 드디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3이 나왔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정말 기뻤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철분 수치가 안정되면 녹차를 아예 못 마시는 건 아니에요. 대신 식사와 시간을 두고 마시시면 돼요. 식사 2시간 후나 식사 1시간 전에 마시시면 철분 흡수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씩 오후 3시쯤이나 저녁 늦게 녹차를 마셔요. 예전처럼 매일 3잔씩은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요. 그리고 절대 식사 직후에는 마시지 않아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음료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빈혈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녹차의 항산화 효과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마시느냐, 누가 마시느냐도 중요한 거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의료진 출신이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계속 공부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간호사였지만 영양학이나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던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 나이대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매일 돼지족발만 드시다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생선을 매일 먹다가 수은 중독 위험을 겪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나가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건강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라고 조언드리고 있어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는 꼭 말씀드려요.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드시면 소용없어요. 차, 커피, 우유는 식사와 시간을 두고 드시세요라고요. 제가 복용하고 있던 철분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철분제를 먹을 때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만 칼슘이나 카페인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요즘에는 손녀 지우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나누니까 할머니, 그럼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굶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 건강 상태는 정말 좋아요. 빈혈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력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에서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이것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저것 하면 치매가 안 온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저는 이제 건강 정보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지 않고 먼저 신뢰할 만한 의료진에게 문의해봐요. 그리고 제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평소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몸의 변화는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도 만약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빈혈이 더 심해질 때까지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녹차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봄이나 가을 같은 계절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하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참아요. 대신 허브차나 과일차 같은 걸로 대신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식품이나 건강법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건강 관리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저처럼 35년간 의료계에서 일한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관리는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해요. 제가 녹차만 믿고 다른 건 소홀히 했던 것처럼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건강은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을 해요. 식사도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있어요. 무엇보다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제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요. 요즘 손녀 지우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영양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 경험을 들려주니까 할머니, 저도 나중에 영양사가 되어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죠. 제가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건강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강좌를 듣고 나서 병원에 가보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우를 발견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칼슘제와 철분제를 함께 드시고 계셨는데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걸 모르셨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홍차를 하루에 5잔씩 드시면서 왜 철분제를 먹어도 빈혈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저희 세대 분들은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했다. 유명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개인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한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정보가 나에게도 적용될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도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약초가 좋다고 하던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제가 그걸 실천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환자들에게는 신중하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제 건강관리에는 성급했으니까요. 역시 당사자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요. 최근에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건강정보 바르게 읽기 강좌를 새로 개설했어요. 제가 강사로 참여하게 됐는데 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건강정보를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누가 언제 어디서 말한 정보인지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아무나 건강 정보를 올릴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주장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걸 하면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과장된 표현은 대부분 거짓이에요. 건강에는 만능 해법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개인차를 고려하라는 거죠. 나이, 성별,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서 같은 건강법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겪은 녹차 사례가 대표적인 예죠. 네 번째는 전문의와 상담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내 상황에 맞는지는 의사가 판단해야 해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꼭 상담받으시라고 강조해요. 강좌를 들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건강 프로그램만 믿고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겠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껴요. 또 다른 분은 제가 당뇨가 있는데 혈당에 좋다는 차를 하루에 여러 잔 마셨더니 오히려 혈당 조절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 그 차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따라했다가 생긴 문제죠. 제가 요즘 특히 걱정되는 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맹신이에요. 천연이니까 부작용이 없다, 약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천연 성분이라도 과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수술 전에는 중단해야 해요. 또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수술 전에 복용 중인 약물을 물어보면 처방약만 말씀하시고 건강기능식품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수술 중에 예상보다 출혈이 많이 되거나 마취해서 깨어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강좌에서 이런 것도 꼭 말씀드려요. 병원에 가실 때는 처방약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한약, 차 모든 걸 다 말씀드리세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적당함의 중요성이에요. 녹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잔씩 마신 게 문제였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메가도수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량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베타카로틴도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흡연자가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적당히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좋은 음식도 골고루 적당히 먹고 운동도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하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요. 손녀 지우가 최근에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영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래요. 어떤 영양소든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깨달으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건강도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식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해요.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운동은 매일 30분씩 걷기를 기본으로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가요.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고 해서 집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있어요. 수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써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얻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다니고 있는데 붓글씨를 쓸 때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정기 검진은 3개월마다 받고 있어요. 빈혈이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다른 건강 지표들도 체크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골밀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는 꼼꼼히 체크해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손녀 지우가 스마트워치를 선물해줘서 심박수나 수면, 패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복잡해서 어려웠는데 지우가 차근차근 알려줘서 이제는 제법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기기들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내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운동 후에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이런 걸 숫자로 볼 수 있어서 신기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이걸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여전히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건강관리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급하게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해야 해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녹차 대신 다른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우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노년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